자, 이제 극한값의 수렴 성질 보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극한값이 무엇이며 여러 가지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해당되는 예제 문제들을 좀 풀어봤죠. 조금 난이도 있는 것까지 제가 풀어봤는데 이번에는 수렴을 할 때 그 수렴 성질이 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말 그대로 극한값의 수렴 성질인데요.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극한값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자, 두 개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 두 개의 극한값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수렴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수렴할 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렴할 때만. 수렴하지 않으면요, 선생님, 발산하면요, 얘기를 못해요, 전혀. 그러니까 개념은 어떤 거냐면 얘가 수렴을 하고, 자, 얘가 수렴을 하고, 자, 얘도 수렴을 하면 두 개 다 값이 만약에 있다면, 자, 저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거 다 수렴한다는 거예요. 요게 수렴 성질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저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칙연산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부르죠. 사칙연산이 모두 수렴하는 것. 즉 수렴하는 것끼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도 다 수렴을 한다는 겁니다. 단 요게 안 돼요. 요건 안 됩니다. 요건 안 됩니다. 역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더해서 수렴했다고 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하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더해서 수렴해도 두 개 다 값이 없어도 더해서 수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몰라요. 그때그때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주의사항은 여기 나누기 있죠. 여기 나누기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페이크로 많이 넣어요. 반드시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예제 문제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나누기 할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자, A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수렴한다. 얘가 3이다. 그 다음에 뭐 A 가까이 가는데 이것의 극한값이 5다 라고 하면, 자, 이거의 극한값은 얼마냐? A의 fx 더하기 gx는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8이라고 잘 대답을 하실 수 있죠. 이해는 하시겠죠? 이유는 얘가 수하고 얘도 수하면 이 더하기 해도 수한다. 따라서 그 수렴값은 이렇게 분리처럼, 분배처럼 써서 8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써볼게요. 자, 이건 교과서에 자주 나와 있는 예제인데, 자, 이거일 때, 자, 요거일 때, 자, 요게 가능한 것이냐? 요게 교과서에는 자주 나와 있어요. 자, 요게 가능하냐? 요거. 느낌상 왠지 되는 것 같죠? 빼서 0이니까 선생님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안 됩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뺐죠? 0이라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렴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빼서 수렴하면, 자, 여기서 보시면 두 개가 같으냐 라고 물어본 거죠.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는 건데, 이 등호를 쓴다는 거는 수렴을 전제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등호를 쓴다는 건 수렴 전제로 등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수렴하며 그 값이 결과가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위에서 발레는 안 된다고, 역은 안 되니까 빼서 수렴한다고 해서 둘 다 수렴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한다? 라고 말은 못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등호라는 기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두 개 다 발산하거나 하나만 발산할 수도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명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요 문항이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억, 니은, 선택지 문항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인데 주의사항 하나가 있다면 요거 나누기 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 안 된다는 거 알겠죠? 더하기 빼기 수렴해서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성질은 어떤 게가 있냐면, 요거는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 이과아이들이 배우는 수열의 극한에서는 굿잘 많이 쓰지만 함수의 극한에서는 그렇게 비중도 있게 나오진 않는데, 제목은 이래요.
자, 샌드위치 이론이라고 하는데, 샌드위치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정식 명칭이에요. 샌드위치 이론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볼게요. fx가 있고, 만약에 대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대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극한값은, 자, 이거의 극한값은, 자, 극한값은, 역시 같은 대소를 따라가는데, 극한값은 뭐가 가능하다는 거냐면, 등호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샌드위치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왜 샌드위치예요? 이게 3개짜리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요. 대소가 이렇다 쳐도 극한은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만약에 이렇게 3개가 있다. 자, 이렇게. 자, gx가 있고 여기 hx가 있다라고 치면 되셨죠? 자, 얘 극한과 극한과 극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요 3개의 극한. 이제 네모로 바꿀까요? 세모,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었다 치면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일단은 대소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대소를 따라가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한 것처럼 등호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얘가 만약에 3에 수렴하고 예를 들어서 얘가 3에 수렴하면 얘도 같은 3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샌드위치 이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수열의 극한에서 많이 쓰지만 함수의 극한에서는 많이 빈도가 높게 쓰지는 않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할 때 얘도 수렴을 하려면 반드시 같은 값에 수렴을 해야 됩니다. 얘가 2에 수렴하고 3에 수렴하면 얘는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쓰려면 샌드위치란 말 아시잖아요. 양 끝에가 같을 때 가운데도 같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실제 이제 수투에서 다루는 내용에서는 무한대를 빼고는 이건 선택지 문항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알고서 기억니은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이제 미정계수 결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계수 결정은 선생님 판단할 때는 함수의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의고사에도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중의 문제집에서도 가장 어렵게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꼭 내용을 잘 정리하셔야 되고 예제 문제도 꼭 다시 풀어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뭐 개념을 보면 자, 미정계수 결정이라는 건 극한이 이런 분수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수꼴에서 얘가 만약에 알파에 수렴한다. 수렴을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는 건데 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꼴에서 만약에 정의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분모가 0이면 즉 A를 여기다 넣었는데 즉 분모가 0이 되면 자, 분모가 0이 되면 수렴을 한다면 자, 분자도 0이 된다. 라는 것을 보통 저희가 미정계수 결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흔히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 꼴이죠. 0분의 0꼴 이라고 불러요. 0분의 0꼴. 아셨죠? 0분의 0꼴. 제가 선생님 이제 은꼴이라는 말을 쓰는데 0분의 0꼴이라는 건 분모가 0이 되면 A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 되면 분자도 0이 돼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게 선생님 이 역은 되나요? 그래서 이건 제가 물음표라고 말씀드릴게요. 상황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분자가 0이면 분모는 0이 돼요. 이 수렴하는 것에 따라서 수렴하기만 하면. 하지만 분자가 0이라고 해서 분모가 0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수렴값이 뭐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셨죠? 개념은 되게 심플하죠? 개념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개념은 상당히 심플한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x가 1에 가까이 가는데 만약에 x-1분의 x제곱 빼기 a가 자, 뭐 b에 수렴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정계수잖아요. 그러니까 정하지 않은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해보자 라는 뜻입니다. 일단 b라는 기호를 썼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만 등호를 썼다는 거는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그거 생각을 하시고 그럼 얘가 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봤더니 분모가 넣었더니 0이네. 그럼 분자에도 1을 넣었을 때 즉 1 빼기 a도 0이 돼야 된다
요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내용은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따라서 A가 1이 될 것이고 저희가 따라서 정리를 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x제곱에 빼기 1이 되고 자, 요게 b라는 거고 이건 앞에서 배운 대로 약분이 되죠. 되기 때문에 요것만 남게 될 것이고 자, 얘가 b가 됐고 다항이니까 대입해서 b가 2라고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요런 걸 미정계수 결정 이렇게 부릅니다. 알겠죠? 내용은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입을 하는 건데 은꼴이라는 말은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따라서 0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자, 보세요. 자, 뭐냐면 이런 분수꼴에서 자, 이런 분수꼴이 있죠. 자, 이제 알파에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첫 번째는 수렴값이 0이 되지 않는 경우랑 자, 두 번째는 수렴값이 0이 되는 경우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요때는 첫 번째 수렴값이 0이 되지 않는 경우는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정한 은꼴이다. 이렇게. 진정한 은꼴이다.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렴값이 0이 되지 않으면 분자가 0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되는 것이 요런 관계가 성립해요. 이런 거. 뭐라고 부르죠?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수렴값이 0이 되지 않으면 선생님 얘가 0이면 얘가 0이고 반대로 얘가 0이면 얘가 0인가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뜻을 말합니다. 알겠죠? 다시요. 수렴하되 수렴값이 0이 아니면 진정한 은꼴이다. 진정한 은꼴이란 분모가 0일 때와 분자가 0일 때가 서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자 0이 아니면 0이면 어떠냐 요건 좀 상황이 달라요. 0인 경우는 자 여기다 제가 적어드리면 자 x가 a에 가까이 가는데 자 요 예를 기억해 두세요. 자 이게 0에 수렴하는데 만약에 요렇게 됐다고 쳐보세요. 자 요렇게 자, 어때요? 0에 수렴하죠? 그죠? 근데 분모가 0이죠? 이해는 하시죠? 자, 요때가 중요한데 잘 보세요. 이게 0이 나오려면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 되는 건 맞아요. 선생님, 이게 왜 맞습니까? 어쨌든 수렴이잖아요. 0이든 아니든 일단 수렴하잖아요. 하니까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은 맞는데 그 수렴값이 0이 되려면 요 분자에 자, 잘 기억합니다. x-a의 제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얘가 있고 얘 안에 얘가 있다면 이게 하나씩 죽겠죠. 그래서 a를 넣어주면 0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심한 문제에서 자주 다루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요. 0에 수렴할 때는 분모가 만약에 0이다. 그럼 분자도 0은 맞아요. 0분의 0꼴은 되기 때문에. 하지만 0에 수렴하려면 분자의 분모 인수를 2개 이상, 기본적으로 2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개 이상을 가져야만 0의 값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고 반대인 경우 볼게요. 자, 반대인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gx분의 x-a가 있다고 얘가 0에 수렴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자가 0이죠. 그럼 0이 나오려면 이 분모 안에 x 빼기 a라는 인수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얘 안에 가지고 있으면 은꼴이 되죠. 진정한 은꼴. 따라서 0이 아닌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문제는 다 0이 아닌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0이 되는 케이스가 조금 독특하고 이게 좀 난이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0이 나올 때 분모가 0이면 분자는 2개 이상의 인수를 가져야 된다. 알겠죠? 뭐 선생님 이게 얘가 되면 안 되나요? 뭐 요거 되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 반대로 분자에 0이 되면 근데 극한값이 0이다? 그러면 분모에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얘가 들어가 버리면 진정한 은꼴이 되기 때문에 0이 아닌 값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복습하실 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하나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리면 뭐 예제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건데 x가 1에 가까이 가는데 만약에 x-1분에 여기 fx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0에 수렴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는 x 빼기 1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있으면 0이 아닌 값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 복습할 때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죠. 자, 미정계수 결정은 말 그대로 정하지 않는 계수값을 잡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수렴을 하실 때 보통 존재라는 말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수렴할 때 은꼴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의는 분모가 만약에 0이면 분자도 무조건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역은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인가요? 그거는 상황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아시겠죠?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은꼴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이고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렸죠. 기본적인 문제. 자, 그래서 제가 보통 심화 문제 할 때 이 수렴값이 0이 되냐 되지 않냐를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0이 아니면 보통 저희가 진정한 은꼴 이런 말을 써서 분자가 0인 것과 분모가 0인 게 필요충분 관계가 된다는 거죠. 얘가 0이면 얘도 0이고 얘가 0이면 얘도 0이 되다. 그런 얘기고요. 0에 수렴할 때 만약에 분모가 0이라면 분자는 두 개의 인수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꼭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분자가 0이면 분모는 그 인수를 가지면 안 된다. 가지면 0이 아닌 값에 수렴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는 이제 워낙 많이 나오기도 하고 보통 내신에서는 어렵게 나오진 않는데 모의고사나 내신의 심화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수렴값이 아니냐 기냐를 갖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를 잘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좀 정리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앞에서 배웠던 미정계수 결정, 그 다음에 수렴 성질, 그 문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먼저 예제 5번을 보면 극한값이 있는데요. Q에 수렴한다. 보통 등호를 썼고 여기에 상수를 줬다는 거는 얘가 수렴한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여기다 한번 넣어보세요. 분모에 넣어주면 0이 되죠. 0이 되고 수렴하기 때문에 은꼴이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분자에 넣으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1 더하기 P의 값은 0이 되니까 따라서 P는 3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자,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갈 때 자, 분모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바로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분자는 얘인데 x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제가 여기서 요령을 조금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보시면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 됐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서 0이 됐다는 거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얘가 3차식이니까 분명히 가로가 3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얘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3차식이니까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봤을 때 이거 넣어서 0이 됐다는 거는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조립제법을 저희가 했을 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 2가 되고 마이너스 3 돼서 0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쪽이 이제 남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가로를 2개 쓸 수는 없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가능해지죠.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없어지네요. 약분해서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넣어줘도 되니까 얘는 3분의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6 나오죠? 그래서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Q의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비교적 간단하죠, 내용은? 그러니까 수렴하면 분모가 0일 때 분자도 0이 되는데 두 개 다 다항식 형태니까 제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지울 거 지워주고 대입을 해서 극한값을 계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 루트가 있다면 유리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 생각 가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예제 보도록 하죠. 지우고요. 자,
자, 다음 예제를 보면 3차 함수가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모든 근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3차 함수라고 문제 나왔습니다. 아, 이거 3차 함수구나. 자, 여기도 하나의 극한식이 나와 있고 이걸 극한식이라고 보통 저희가 불러요. 나중에 제가 미분법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극한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도 극한식 이렇게 부르는데 자, 어쨌든 수렴하죠? 여기도 수렴합니다. 그럼 따라서 요 식에서 두 가지 써야 되죠. 1 넣었을 때 0이다. 요거는 써주셔야 됩니다. 왜? 분모가 0이죠. 1 넣으면 그럼 분자도 1 넣어서 0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이렇게 여기도 2 넣어서 0이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하면.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식을 써야 되냐면 1 넣어서 0이고 2 넣어서 0이라면 3차니까 3차는 기본적으로 가로가 3개를 가질 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얘가 있어야 됩니다. 1 넣어서 0이니까 얘가 있으니까 얘를 가져야 되고 나머지 모르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3차니까. 자, 여기서 저희가 쓰는 것을 인수정리라고 부르죠. 자, 요거를 인수정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요 식을요, 이제 제가 처음 식에다 넣어볼게요. 여기다도 넣어보고, 여기다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써보면, 자, 1에 가까이 가는데, x-1에다가, x-1에 이거에 이렇게 되죠. 자, 요게 현재 1이라는 뜻이고요. 되셨죠? 자, 두 번째 식에다도 넣어보면, 이거에 이렇게 되니까 얘가 2에 수렴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뭐 약분되는 거 눈에 확 보이죠? 이렇게 약분되고 이제 다항만 남았으니까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 경우는 여기다 1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1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여기도 2를 넣어주면 2A 더하기 B의 값이 2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되셨죠? 따라서 연립을 하시면 두 개 더하시면 A가 3인 걸 알 수 있고 A가 3이면 B의 값은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네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걸 여기다 넣을게요. 그럼 넣어주면 fx 값은 x-1, x-2 그 다음에 3x 빼기 4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되셨죠? 자, 문제는 0이 될 때 근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아, 그럼 얘를 0이라고 두면 되고 근은 이렇게 3개가 나오죠? 됐죠? 그래서 합을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인수정리하는 거는 이걸 인수정리라고 부르는데 식을 이렇게 쓰는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연속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인수정리는 사실 고1 때 배운 거긴 하지만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걸 극한식이라고 부르는데 수렴하면 응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뽑는다는 거. 자,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쉽게 볼 수 있는데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보도록 하죠. 지우고요. 자, 요 다음 예제를 보면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질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만 지워드리면 자, 성질 문제입니다. 기억을 먼저 볼게요.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빼서 수하죠. 그죠? 빼서 수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수하는가? 즉 이건 수렴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고 결과가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이유는 역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자, 얘가 더한 거고요. 얘는 뺀 건데요. 자, 이게 값이 존재한다는 건 수한다는 뜻이죠. 그쵸? 물론 더했을 때 수한다고 둘 다 수는 몰라요. 뺐을 때 수한다고 둘 다 수는 모르지만 저희가 얘네 둘끼리는 수렴하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모두 가능하죠. 그쵸? 근데 얘가 나오게 하려면 두 개를 뭐 하면 됩니까? 더하시면 되죠? 더하시면. 더하는 건 괜찮잖아요. 수수니까. 그쵸? 얘도 수하고 얘도 수한다면 두 개를 더해도 수할 거니까
더하시면 얘가 없어져서 수한다.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을 보시면 제가 수하고 존재니까 수한다는 거죠. 수한다는 겁니다. 제가 수하고 얘가 수하면 얘가 수렴하는 거냐. 자, 여러분 생각에 얘가 나오고 더하기가 이게 나왔다면 얘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쵸? 얘가 나오려면 뒤에서 저거에서 이거를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나눠야 되죠. 나눠야죠. 이런 식으로 이거에서 나누기 얘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 그래야만 그 결과가 gx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나눠야만. 역수치하는 거니까. 그쵸? 아까 선생님 맞지 않나요? 얘가 수하고 얘가 수하면 자, 나누기도 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뭐가요? 나누기 할 때는 요게 나와 있어야 돼요. 자, 요거 A 1에 가까이 갈 때 이거가 0이 아니다. 요게 문제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요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명제는 틀린 겁니다. 나누기란다는 거니까 얘가 0이 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게 문제에 나와 있지 않으면 이건 틀린 명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나누기 할 때는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나누기를 해야 된다면 분모가 0이 아닌 게 반드시 문제에 나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 명제는 틀린 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아시겠죠? 문제. 자, 제가 지금 예제를 풀었고요. 미정계수 결정하고 함수의 극한 성질은 되게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미정계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거 좀 잘 정리하셔야 되고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죠.